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 또 건축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가 Z세대에게 철저히 외면받을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은 바로 이 미래의 세입자, 또 구매자들을 사로잡을 완전히 새로운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은요, 이제 과감히 버릴 때가 됐습니다. 집값과 역세권의 시대는 끝났다. 와,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좀 과장 같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전통적인 두 기둥, 바로 가격과 위치가 힘을 잃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최신 트렌드를 보면요, 이 변화가 얼마나 거센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그래도 위치가 최고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굉장히 과감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그냥 미래엔 이럴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소비자의 생각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통했던 성공 공식? 이제는 정말 안 통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Z세대는 더 이상 집을 묻어두고 불려야 할 자산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은요, 내 삶의 경험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하나의 플랫폼 같은 개념이거든요.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설계도를 책상 위에 다시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이유이자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소비자들, 이들을 사로잡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존의 성공 공식은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게임의 법칙, 그 핵심 3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딱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새로운 규칙은요,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Z세대의 마음에 정확히,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공간을 설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평면도를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카메라의 앵글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아니, 앵글을 설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Z세대에게 집을 고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공간, 과연 온라인에서 얼마나 멋지게 보일까? 일본어로 SNS 바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진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와서 SNS에 자랑할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그냥 재밌는 유행어가 아니라 이제는 핵심적인 설계 원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바에 이 감성을 구현하려면 대체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벽을 최대한 줄여서 아주 개방적인 스튜디오 같은 공간을 만드세요. 두 번째, 카메라 앵글에 지저분한 잡동사니가 절대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은닉 수납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흰색이나 베이지 톤을 사용해서 어떤 가구나 소품을 가져다 놔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SNS 업로드를 위한 완벽한 하얀 캔버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통 집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인프라의 정의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배관이나 전선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은 새로운 전기다. 이 문장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초고속 인터넷은요, 있으면 좋은 옵션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물, 전기처럼 없으면 못 사는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관문에 인터넷 무료 이렇게 써붙이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초고속 와이파이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거고요. 아예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도어락, 또 원격으로 조명이나 냉난방 조절하는 시스템이 건물 자체에 완벽하게 녹아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심지어 부동산 계약이나 관리비 내는 것까지 전용 앱 하나로 딱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입주민에게는 말도 안 되는 편리함을, 그리고 개발사에게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번째 규칙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단순히 집을 어떻게 짓고 파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집을 팔 생각은 그만하고 서비스를 파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미래 부동산의 진짜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위에 어떤 서비스와 가치를 더 씌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을 우리는 주거 구독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구나 가전을 패키지로 싹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여기에 뭘 더하냐면 저희 건물은 태양광 에너지로 입주민 전기료를 이만큼 아껴드렸고요. 재활용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이만큼 줄였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ESG 스토리텔링으로 친환경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상점들과 손잡고 입주민들만을 위한 커뮤니티 이벤트를 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새로운 규칙들을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핵심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Z세대 공략 청사진을 위한 3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첫째, 내 건물은 사진 찍기 좋은 미니멀한 캔버스 같은 공간인가? 둘째, 앱 하나로 모든 게 관리되는 완벽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췄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구독 모델과 ESG 가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팔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불고 있는 이 바람은요, 곧 한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규칙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다음 청사진은 과연 Z세대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었습니까?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